감정 조절 능력이 미래를 결정한다.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마음이 심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를 넘은 학생들의 무례함, 문제 행동 때문에 겪는 고충도 큰데 학생들을 훈육할라치면 학부모들이 달려와 교사에게 항의를 해대는 통에 회의감이 느껴진다는 하소연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교사라는 자신의 꿈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천직이라고 믿었던 교사직을 그만둬야 할까라는 고민까지 하고 있다는 말에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기가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청소년들의 행동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교사 2명 중 1명이 교단에 선 지 5년 내에 그만둔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니까요. 물론 사춘기라는 시간 동안 청소년들의 뇌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감정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사춘기 아들은 2차 성징으로 인해 웬만한 성인에 맞먹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요. 인간의 뇌는 방치하고 내버려둘수록 가지치기가 일어나 발달의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감정 조절 기능이 미성숙하다고 해서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연습을 게을리한다면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마시멜로 실험을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1966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윌터 미셸 박사는 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일명 마시멜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600명이 넘는 4세 유아들에게 마시멜로 1개가 담긴 접시와 2개가 담긴 접시를 보여주며 말했죠. 지금 당장 1개가 담긴 접시에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지만 15분을 기다리면 2개가 담긴 접시에 마시멜로를 주겠다고 말입니다. 실험자는 그렇게 말한 뒤 방을 나갔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4세 유아들은 다양한 모습을 보였는데 실험자가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당장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었고 2개를 먹기 위해 참고 참다가 당장 눈앞에 놓인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입안에 넣어버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참아내고 15분을 기다려 2개의 마시멜로를 받은 아이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미셸 박사는 4세 유아들의 행동을 면면히 기록한 후 15년 동안 유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삶의 모습을 추적했고 그 결과를 1981년에 발표했습니다. 미셸 박사의 연구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어요. 15분을 기다려 2개의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은 미국 대학 적성 능력 평가인 SAT 점수에서 또래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도 원만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 아이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변화되는 삶의 모습에 대한 종단 추적 연구도 계속 진행되었는데 그들은 어른의 삶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이 비만, 약물 중독,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반면 끝까지 참아낸 아이들은 비교적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요. 미셸 박사는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 만족 지연 능력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만족 지연 능력이란 앞으로의 더 좋은 결과를 위해 현재의 작은 만족을 미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달리 말해 지금 너무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지만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게임을 그만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력이 바로 만족 지연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이나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꾹 참고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힘 역시 만족 지연 능력이에요. 이것은 현재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감정 조절 능력인 것입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세상에 알려지자 많은 부모들이 만족 지연 능력 혹은 감정 조절 능력이 실제로 자녀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 마시멜로 실험과 유사한 연구가 여러 번 실시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학자들의 시험입니다. 그들 역시 마시멜로 실험과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이러한 만족 지연 능력, 감정 조정 능력은 아이들의 지능 지수보다 성적을 예언하는 데 2배나 강력한 예측인자가 된다고 주장했죠. 사실 마시멜로를 비롯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결코 놀랍거나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학교 교사들의 설명만 들어봐도 머리가 좋고 IQ가 높지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키는 대로 행동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없는 아이들과 IQ는 보통 수준이지만 인내심이 강하고 동기가 높은 아이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후자의 경우가 성적이나 생활 태도 등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언제부턴가 중2병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감정적 변화와 반항 행동을 보이는 사춘기의 절정을 대변하는 표현이죠. 그래서인지 사춘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그릇된 행동을 해도 뭐 나는 그래도 되는 나이 아니야 라며 면죄부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과 행동이 위험한 이유는 사고와 행동의 패턴을 뇌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정 조절 중추인 전전두엽의 뇌세포가 이를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이후의 삶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길러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능력을 기르고 교육하는데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 시기입니다. 결정적 시기를 놓친 뇌의 발달 영역은 불행하게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가장 늦게 발달하는 전전두엽에서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감정적인 변화가 심한 사춘기 때가 역설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연습을 해볼 결정적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굴복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반복되면 만족 지연 능력은 길러질 수 없고 절제력도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가령 게임이 너무 재미있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된다면 게임 중독으로 이어지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공부를 할 때마다 5분도 안 돼 책을 덮어버리고 말겠죠. 그러면 학습 능력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고 결국 학습 부진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 절제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청소년기보다 성인이 되었을 때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부딪히게 되는 대인관계 문제에서 화가 난다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마구 표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사직서를 던져버린다면 또 어떻고요? 결혼한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폭언과 폭력을 휘두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